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을 치료하는 정성욱 교수입니다. 이러면 들린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난청 이러면 들린다입니다. 혹시 1, 2편을 안 보신 분은요, 먼저 꼭 보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우리 인체가 어떻게 소리를 감지하는지를 간략하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음원에서 소리가 발생하면요, 공기 분자들이 진동을 하고 연이어서 고막과 이소골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달팽이 관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해서 이것이 청신경을 타고 대뇌 청각 피질에 도달하면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 난청 질환 중에 고막 천공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고막에 구멍이 생기면 저 소리가 천공 부위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고막과 이소골이 약하게 진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달팽이 관에서 활동 전이가 약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권투를 하다가 귀를 맞아서 고막에 천공이 생긴 상황입니다. 한 3일 안에 병원에 오면 이렇게 고막 패치술을 시도를 할 수 있고요. 한 달 뒤에 고막이 깨끗하게 아문 모습입니다. 저렇게 아물지 않더라도 이후에 근막 같은 것을 이식을 해서 고막 천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소골이 부러지거나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막이 아무리 진동을 해도 이 진동이 내부 달팽이관으로 전달될 수가 없죠. 이럴 때는요, 인공 이소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해서 다시 청력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무서운데요. 난청을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돌발성 난청이 약으로 치료되는 대표적인 난청 질환입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이 연결되는 부위에 바이러스, 특히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기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순간에 저 바이러스들이 번식을 해서 달팽이관 내부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한 3시간 사이에 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면요, 전체 환자들 중에 한 50% 정도에서 청력이 회복이 됩니다. 반 정도는 완전 회복이 되고요. 또 반 정도는 일부 회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두 번째 대표적인 질환은 메니에르 병입니다. 메니에르 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자, 달팽이관을 저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저렇게 들어있게 되는데요. 메니에르 병 환자들은요, 내 림프액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압력을 견디다가 더 못 견디게 되면 저 막이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저 순간에 청력이 엄청 떨어지고 마구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한 서너 시간 지나면 감압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아물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또 증상이 없죠. 그러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압력을 못 이기면 또 뻥 터지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베타 히스틴이라고 하는 약 혹은 여러 가지 이뇨제를 쓰면 메니에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청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되는데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자, 여기 달팽이관이 있는데요. 쭉 펼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관 속에 기저막이 있고요. 기저막 위에는 활동 전이를 만드는 유모세포 3,500개가 쭉 놓여져 있습니다. 자, 소리가 들어와서 고막과 이소골이 진동하면요, 기저막이 진동하고 저 기저막의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활동 전이가 저 유모세포에서 생기게 되죠. 그런데 저 고막과 이소골의 진동만으로는요, 저 활동 전이가 너무 약해서 뇌에서 소리라고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소리를 듣느냐? 저 유모세포 뒤에 빼꼼 숨어 있는 게 얘들인데요. 파란 애들이요. 그래서 활동 전이를 만드는 파란 애들이 내부에 있으니까 내 유모세포. 내 유모세포 뒤에 한 줄로 숨어 있는 애들이 외 유모세포입니다.
자, 이소골이 진동하고 기저막이 진동하면요. 파란 애들, 내 유모세포는 활동 전이를 만들지만 외 유모세포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점프를 하는 거예요. 외 유모세포 안에는요, 스프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저막이 한번 진동해주면 그 스프링 때문에 이렇게 계속 뛰게 되고요. 저렇게 뛰어대면 기저막이 더 크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동력이 세지니까 내 유모세포에서 더 큰 활동 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우리 뇌에서는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 유모세포의 스프링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노화. 한 6, 70년 저렇게 뛰다 보면 스프링이 부러집니다. 더 뛰지 못해요. 그리고 과도한 소음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저 스프링 작용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또 부러질 수 있고요. 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항생제라든지 고리이뇨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스프링이 부러지고요. 또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저 스프링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빨리 외 유모세포들이 저렇게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저막의 진동이 약해지니까 활동 전이가 작아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저 외 유모세포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약은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 보청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청기는 외부 소리, 공기의 진동을 더 강력한 공기의 진동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소골이 더 세게 진동하고 기저막이 더 크게 진동하는 거죠. 아까 스프링 달린 외 유모세포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활동 전이가 생겨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까 보셨던 저런 귀에 나쁜 약물이라든지 소음 노출, 유전적 결함이 너무 심해서 이 뇌 유모세포마저 다 손상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저렇게 진동을 해도, 보청기를 써서 진동을 해도 활동 전이를 만들어줄 뇌 유모세포가 없으니까 뇌에서는 소리를 인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와우입니다. 인공와우는요, 외부의 소리가 들어오면 뇌 유모세포가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서 그걸 뇌로 보내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외 유모세포의 이 점핑하는 기능은요, 보청기가 대신해 줄 수 있고요. 뇌 유모세포, 활동 전이를 만들어주는 기능은요, 인공와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유모 세포랑 내유모 세포가 각각 얼마나 살아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검사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외 유모세포의 기능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내 유모세포의 기능이었는지 분리해서 각각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외유모세포가 나쁘면 보청기고요, 내유모세포가 나쁘면 인공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귀입니다. 외 유모세포는 스프링이 살아있어서 열심히 점핑을 하고 그 동력을 받아서 내 유모세포에서는 활동 전이가 크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정상적인 달팽이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청력 검사를 해보면 청력이 0에서 25dB이고요. 그 말소리 변별력, 선명도죠. 그게 100%입니다. 다시 말해 청력이 25dB 이내이고 말 명료도가 100%인 사람은 그림과 보는 것 같이 외 유모세포와 내 유모세포가 모두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림처럼 외 유모세포 스프링 기능이 없어지면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외 유모세포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 스프링이 얼마나 손상됐냐에 따라서 25dB에서 70dB 정도 청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말소리 선명도는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각 정보는 다 활동 전이를 만드는 뇌 유모세포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뇌 유모세포가 살아있는 한 소리는 작게 들릴지언정 선명도는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70dB 이내다. 그리고 선명도가 80%보다 좋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외 유모세포, 스프링은 조금 망가졌지만 활동 전이를 만드는 뇌 유모세포는 상당히 건강하게 잘 살아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보청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뇌 유머 세포마저 손상되면 활동 전이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리 정보가 뇌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 유머 세포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요. 청력은 70dB 이상, 120까지 나빠질 수 있고요. 또 변별력도 이제 급격히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리 정보는요. 뇌 유머 세포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뇌 유머 세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변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70dB 이상, 고도난청이죠. 그리고 변별력이 80% 이하로 쭉쭉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외 유머 세포뿐 아니라 뇌 유머 세포도 손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공호흡 이식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난청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인에 따라서요. 고막 이속을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보청기나 인공호흡 이식을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유모세포, 외유모세포 기능을 모두 잃었을 때도 인공호흡을 하면 들을 수 있다니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인공호흡 이식 수술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지실 겁니다. 궁금하면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